이번 시간에는 해양순환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업 목표는 대기대순환과 표충순환의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해류 분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 물질인 세슘 오염 지도입니다. 요즘에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지하로 유입되어 오염된 지하수를 아베 정부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있을 올림픽 이전에 이 물을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에서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림은 2011년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오염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갈지에 대한 예상도입니다. 후쿠시마에서 태평양에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림은 2011년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오염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갈지에 대한 예상도입니다. 오염물질은 일본에서 시작하여 태평양을 가로지른 후 미국 서해안에 도착, 이후 적도를 다시 돌아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될까요? 다음 자료는 다른 모델로 본 모습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출발한 오염물질이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경로를 가지게 되는지, 이것은 모두 해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류는 바다에서 일정하게 흐르는 흐름을 말합니다. 해수의 표층에서 흐르는 표층 해류는 무엇이 생성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일정하게 부는 바람입니다. 일정하게 부는 바람은 앞서 배운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역풍과 편서풍입니다. 그렇다면 해류의 형태와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구의 자전 그리고 육지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류의 이름은 어떻게 붙일까요? 그것은 해류가 흐르는 지역의 대표적인 지명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적도의 북쪽에서 흐르는 해류는 북적도 해류, 적도의 남쪽에서 흐르는 해류는 남적도 해류, 태평양의 북쪽에서 흐르는 해류는 북태평양 해류처럼 말입니다. 먼저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 생기는 해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도에서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은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입니다. 이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는 바람과 방향이 같은 해류인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부는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부는 편서풍입니다. 편서풍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중에 북반구에서는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반구에서는 남국 순환 해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는 동에서 서쪽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륙이 막고 있으니까요.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해류들이 대륙을 만나게 되면 결국 남으로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만 남국 순환 해류는 막고 있는 대륙이 없으니 남극을 한 바퀴 돌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류는 하나의 순환을 이루게 되는데요.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 생긴 해류가 육지에 의해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결국 하나의 순환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북태평양을 보면 북적도의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되고 이 쿠로시오 해류는 다시 북태평양 해류로 연결되고
이 북태평양 해류는 다시 캘리포니아 해류로 연결되고 이 캘리포니아 해류는 다시 북쪽도 해류가 되어 하나의 커다란 순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열대 순환을 보면 북반구는 시계 방향, 남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 바다에서 흐르는 대표적인 해류는 그림과 같습니다. 적어도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흐르는 해류의 이름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기술의 발달로 실제로 대양에서 흐르는 해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윈디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영상은 윈디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대양에서 흐르는 해류를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대양의 흐름이 보이시죠? 그런데 대양의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의 모습이 다릅니다. 두 해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안 쪽은 보면은 좁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동안 쪽은 해류가 전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천천히 약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두 해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의 서쪽에서 흐르는 해류를 서안해류, 동쪽에서 흐르는 해류를 동안해류라고 합니다. 중도 지방에서 서안해류는 저희도에서 올라오므로 수온과 염분이 높은데 수온이 높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은 적습니다. 이에 비해 동안해류는 고위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수온과 염분이 낮고 수온이 낮으므로 용존산소량은 많습니다. 해류의 폭과 유속도 다른데요. 사진을 보시면 서안해류에 해당하는 이 쿠로시오 해류는 폭이 굉장히 좁고 속도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에 비해서 태평양 동쪽의 해류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해수가 흐르므로 넓게 해류가 흐른다고 해도 될 듯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안해류는 해류폭이 좁고 유속이 빠르지만 동안해류는 유속이 느리고 폭이 넓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지구 자전 효과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거나 지구과학 툴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해류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수송이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면 퀘벡은 런던보다 기온 분포선을 보면은 온도가 낮습니다. 이 자료는 9월 초 자료인데요. 겨울이 되면 두 지역의 온도차는 더 심해집니다. 자세히 보면 캐나다 퀘벡은 런던보다 위도가 낮습니다. 그런데도 런던은 온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해류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서양의 서안에는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데 이 멕시코 만류는 다시 북대서양 해류로 연결됩니다. 북대서양 해류의 기온은 저위도이므로 저위도에 많은 열에너지를 가지고 북상하여 북지방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북대서양 해류의 많은 열에너지는 대기로 전달이 되고 이 에너지가 유럽으로 유입되게 되어 결국 유럽은 이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북대서양 해류에서 공급되는 많은 열에너지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따뜻한 기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런던은 위도가 51도, 서울은 위도가 37도. 하지만 런던이 서울보다 훨씬 날씨가 따뜻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의 군호는 쿠로시오 해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들어오고 이 해류는 대마도 일본말로 스시마 섬을 지나는데 이 해류를 대마난류 또는 스시마 난류라고 합니다. 이 난류는 다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올라오는 해류를 동한난류라고 합니다. 이 동한난류는 계절마다 다른데 속도가 여름에는 빠르고 겨울은 느려집니다. 북쪽으로는 연해주
한류와 연결된 북한 한류가 남아하는데 이 해류는 염분이 낮고 용존산소량과 플랑크톤이 풍부합니다. 우리나라 황해와 남해의 해류를 살펴보면 황해에는 난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석을 일으키는 조류도 흐르기 때문에 관찰이 쉽지 않습니다. 남해는 쿠로슈 해류의 일부가 유입된 대마 난류가 흐르지만 이 해류는 쿠로슈 해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연안을 따라서 흐르는 대만 난류와 황해에서 들어오는 해수가 모여 구성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표충해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의 심층순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심층순환이 어떻게 발생하고 분포하는지, 심층순환이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순환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순환을 말하는 걸까요? 표층해류는 주로 바람이 영향을 미치는 표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심층순환은 표층해류가 흐르는 표층수 아래에서 해저까지 나타나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환이 발생되기 시작할까요? 그 시작은 표층수 중 밀도가 높은 물이 침강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밀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그것은 수온과 염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는 커지게 됩니다. 심층순환은 수온과 염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온도의 의미의 열자와 염분의 의미의 염자를 써서 열염순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심층순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층순환 모델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적도지방에서 극지방으로 북상한 표층해수는 기본적으로 수온과 염분이 높습니다. 그런데 극지방으로 들어오면서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염분이 높은 물이 냉각되면 해수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밀도가 커진 물이 가라앉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 물을 적도 쪽으로 밀게 됩니다. 적도까지 밀려난 물은 극지방에서 침강한 힘에 의해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표층 열 에너지를 받아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따뜻해지면서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표층까지 올라온 물은 다시 극지방으로 흘러가게 되어 앞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심층순환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얼마나? 한 1000년 정도 걸리니까요. 실제로 대서양의 남북한의 모습을 분석해보면 극지방 근처에서 해수가 침강하여 적도 쪽으로 흘러가는 심층순환이 잘 나타납니다. 남극에서 침강한 해수가 가장 밀도가 커서 대서양 가장 밑바닥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남극 저층수라고 합니다. 그 위쪽으로 그린란드 주변에서 침강한 해수가 그 위로 있는데 이를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남반구 고위도에서 침강한 물이 북대서양 심층수 위를 흐르는데 이를 남극 중층수라고 합니다. 태평양도 기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층수, 심층수, 중층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층순환은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요? 심층순환의 유속은 평균 1년에 20km 정도 됩니다. 이를 분단위로 계산하면 1분에 3.8cm가 됩니다. 즉 1분에 3.8cm 간다는 것으로 엄청 느리게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관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측할까요? 직접 관측하기 어려우므로 간접적으로 관측합니다. 수온과 염분으로 관측하는 것입니다. 그림은 대서양의 깊이에 따른 염분의 분포를 측정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남극에서 침강한 민트색의 남극 저층수가 잘 나와있고 대서양의 고위도 지역에서 침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노란색의 북대서양 심층수, 남반구 위도 50도 근처에서 침강하여 북대서양 심층수 위로 나아가는 남색의 남극 중층수가 잘 보입니다. 이렇듯 염분을 잘 분석하면 심층순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해수는 수온, 염분도에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밀도가 큰 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C입니다. 왜요? 밀도는 염분이 클수록 수온이 낮을수록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밀도가 큰 것이 각각 B, D, A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물을
만나게 하면 가장 아래쪽에 있게 될 물은 C가 되고 그 위로 B, D, A 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실험은 그렇게 잘 나온지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바다 전체 중 심층으로 침강한 해수가 만들어진 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남극 주변의 두 지점 그리고 그린란드 주변의 두 지점입니다. 여기서 침강한 물은 적도 쪽으로 향하게 되고 나중에 적도에서 상승하여 다시 표층으로 올라오고 이 표층을 따라서 침강한 해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심층 순환과 표층 해류의 순환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층 해류의 방향은 극지방에서 해저에서 얘기입니다. 극지방에서 침강한 물은 극에서 적도로 향하게 되고요.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표층 해류가 적도에서 극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극 근처나 그린란드 근처에서 해수가 침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심층 순환은 느려지거나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흐르는 표층 해류의 흐름도 약해질 것입니다. 적도에 남는 열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수송하지 못하면 결국 극지방은 더욱 추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침강이 일어난 지역에서 침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심층수가 침강한 지역은 주변에 모두 빙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린란드 주변의 해역은 그린란드의 빙하가, 남극 해역 주변에는 남극의 빙하가 존재하죠. 최근 우리 인류는 온실가스의 과다 배출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결국 그린란드 빙하와 남극의 빙하가 녹게 되고 녹은 물이 침강 지역에 유입되면 해수 염분은 낮아집니다. 염분이 낮아지면 결국 침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침강이 일어나지 않으면 심층순환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심층순환이 멈추면 표층해류의 흐름도 약해지고 대서양의 경우 북대서해류가 약해져 저희도 열을 고위도까지 수송하지 못하고 결국 유럽은 지금보다 훨씬 추워져 빙하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바로 투모로우입니다. 투모로우 영화를 보면 박사가 지구 온난화가 결국은 빙하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데 그 씬에서 심층순환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양순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다시 돌려보시고 질문 달아주시기 바랍니다.